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자, 교재 일단 그 1페이지 펴두시고요. 1페이지가 아니라 교재는 제일 앞으로 가시면 차례 부분이 있어요. 그 로마자 5번인가로 써 있는 거 있죠. 일단 차례 부분 그쪽 펴두시고, 아직 교재는 안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교재 안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시작하는 게 우리가 형법 예비순환이죠. 그 설 구정 전에. 그래서 우리가 형소 예비순환 끝내고 나서 형법 예비순환 좀 넘어온 겁니다. 물론 형소법 예비순환 안 들어도 형법부터 들으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그리고 지금 형법 예비순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형사 과목 전체를 한 번도 안 배우신 상태에서 아예 그냥 생초짜라고 하죠. 그냥 재학생분들 딱 입학하실 때 들어오신 분도 꽤 있어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처음 듣는 걸 전제로 강의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을 전제로 깔고 강의 진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또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바로 이어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딱 예비순환 때 배운 거 가지고 변시 들어갈 정도는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시 들어갈 정도로 정리한다는 게 선사기를 다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책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좀 꼼꼼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오래 걸려요. 초반에는 진도도 좀 천천히 나갈 거고. 왜냐하면 초반에 용어 설명이나 어떤 뭐 정리하는 방법이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잡아놓고 가야 앞에서 좀 진도가 밀리더라는 걸 잡아놓고 가야 뒤에 좀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진도는 좀 천천히 나갈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변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변호사 시험에서 보는 게 형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법, 형소 뭐 이런 걸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스타일 자체가 형사법으로 묶어보면서 여러분들 시험이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형사법이라고 하면 자, 이걸 과목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형사법을 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목이 형법하고 형사법하고 형사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계획 짤 때부터 잘 생각하시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기록은 따로 한 과목을 잡으셔야 되니까 형사 과목이 세 과목, 두 과목이 아니에요. 형법하고 형사법이 아니라 기록까지 해가지고 세 과목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개념을 잡고 앉을 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걸 왜 잡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 계획 같은 걸 세우고 뭐 n분의 1을 해가지고 날짜 같은 거 잡고 강의를 뭘 듣고 뭐 책을 뭐 풀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시험 직전이든 아예 1학년 때부터 재학생이 막 3년 과정을 짜든 형사 기록이라는 걸 세 번째 과목으로 잡아야 물론 이제 회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형법이 길고 형사 기록이 그 다음이고 형소법이 그 다음이고 형사 기록은 좀 짧게 잡겠죠. 이런 계획 같은 걸 짜는 단계에서 이걸 세 과목으로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n분의 1을 하고 누락이 안 생겨요. 왜냐면 기록도 얘들과 독자적으로 따로 공부해야 하는 내용 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거, 기출문제 같은 것도 분량으로 따지면 형사 기록이 형사 사례만큼 되게 분량이 많거든요. 배점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게 세 번째 과목을 아예 따로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 과목으로 따지면 세 과목인 거고요. 이제 형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실체법 다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추가돼요? 특별법 추가됩니다. 특별법을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은 형법에 붙여지기도 하고 형사 기록에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용 공부하는 거는 이제 뭐야? 형법에서 다룰 만한 특별법 형법으로 붙여버리고 아예 형법에서 커버가 안 되는 따로 배워야 되는 특별법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중요한 특별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록 시간에 따로 배워버립니다. 그래서 형사 기록이 지금 형법 예비순환 끝나고 나서 형사 기록 예비순환 바로 시작하거든요. 3월달에. 그때 그 기록 예비 강의 계획표를 보면 특별법이 한 3에서 4일차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절반이에요. 형사 기록 강의 할 때 예비순환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따로 배우고 과목을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지금 형사법 볼 때 시험 유형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여러분들 아예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가셔가지고 오늘은 뭐 책진도 많이 안 나가니까 그렇게 복습할 분량도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비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준비 좀 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뭘 한번 해보시냐면 그 편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다 공개돼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 옛날 책 같은 건 상관없어요. 뭐 지금 내용 공부할 게 아니니까 기출문제집 같은 거 옛날 거라도 잡아가지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눈을 한번 훑어보는 게 맞아요. 객관식이야 뭐 훑어볼 것도 없고 사례형도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냥 한 페이지 두 페이지니까 보면 되는 건데 기록형 같은 경우는 문제지 자체가 50페이지잖아요. 그쵸? 딱 여러분들 시험에 50페이지 맞춰주거든요. 기록형을. 아 이런 게 내용을 몰라도 돼요. 아직 기록을 안 배웠으면.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우리가 기록형이라고 하는구나 해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 정도만 한번 훑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설명을 하니까. 자 그래서 시험 유형으로 따지면 선택형이죠.
배점으로 따지면 1, 2, 1인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비순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커리큘럼이 지금 형법 예비순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 가지고 여기 세 개를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애매하게 좀 잡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그거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선택형만 대비해야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형법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 예비순환이나 기본 강의, 특히 기본 강의나 예비순환, 특히 형소는 그래도 형법을 좀 배우고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덜 그런데, 제일 먼저 딱 형법 딱 시작할 때 딱 1년차 때 여러분들, 아니면 이제 공부 딱 시작하는 단계에서 계획 세울 때 어떻게 계획 세우냐면, 내가 지금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객관식이랑 주관식 두 개 유형을 다 준비를 해야 됨에 있어서 뭐예요? 아, 나는 이쪽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아직 모르겠으니까 그냥 지금 형법 기본 강의 들은 거 가지고 선택형만 일단 대비하고, 그러니까 선택형 위주로 정리하고 복습하고 이거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관식은 따로 준비해야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록형 같은 것도 따로 배우고 예비순환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우리 목표는 뭐냐면 지금 기본 강의 배운 거 가지고 이 세 개가 다 대비돼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기록은 따로 과목을 안 잡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기록에서 다루는 내용적인 거는 형법에서 배운 거, 형소에서 배운 걸 써먹는 거거든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고 답안을 작성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록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형법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형소법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따로 안 해도 문제 자체는 어느 정도 풀고 답안을 어느 정도 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가지고는 커버 안 되는 범위가 있으니까 따로 내용 같은 거나 문제 푸는 거나 답안 작성하는 걸 따로 빼가지고 기록을 과목을 하나 잡는 거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것만 공부해서는 여백이 생기는 거고, 대신에 뭐예요? 여기서 공부한 걸 여기 써먹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형법이나 형소 공부할 때도 이런 것들이 똑같이 어떤 쟁점이나 판례 같은 걸 배울 때 그런 쟁점 판례가 객관식엔 한 줄이지만 사례로는 학판권 쟁점을 한 문단을 통으로 써야 되는 거고, 기록 같으면 실제 그 판례가 출발하는 서면 같은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서면의 서류 같은 걸 읽고 나서 이 서류에서 물어보는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기록에서 그 판례 쟁점 이걸 물어보는 거나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법에서 지금 우리가 형법 기본 강의 전체적으로 지금 막 20몇 회, 20몇 회를 하잖아요. 여기서 한 거 가지고 선사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고 책 정리를 하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 공부할 때부터 처음 시작한다고 사고를 그냥 나는 여긴 복잡하니까 모르겠고 그냥 객관식 정도만 커버해야지라고 잡지 말란 얘기입니다. 본인의 그 사고를 스스로 처음부터 막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쟁점이나 판례 같은 거 나오면 제가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막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붙여요. 이런 그냥 단순 객관식용이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사례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아니면 특히 형법 같은 이런 것들은 기록용 판례를 좀 봐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록 시험을 안 보는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에서 형법을 배울 때 그냥 단순 객관식 판례들이 있어요. 사례는 어느 정도 출제가 안 되고 사례에 나와봤자 그냥 한 줄 법리 정도 처리하고 끝낸 이제 단순 판례들이 있는데, 똑같은 객관식 단순 판례가 여러분들이 기록 시험까지 같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례로는 출제가 안 되는 단순 판례였어요. 40대는. 그러니까 별로 강조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넘어갈 건데, 이게 기록을 보면서 무슨 사단이 나냐면 여기는 출제될 만한 판례가 아닌데 여기에서 중요한 판례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형법 그 처음 공부할 때 그 판례 박스 한 박스 하나에 그 써있는 판례 몇 줄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기록에도 나올 수 있다. 기록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된다가 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판례를 공부하면서 한번 들어놓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유형화시켜가지고 막 사례 쟁점 외우듯이 끊어가지고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공부할 때 이쪽까지 계속 들어두고 이쪽까지 계속 생각하고 이쪽부터 좀 계속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생을 덜합니다. 이런 것들을 싹 무시해버리고 처음에 그냥 이쪽 위주로 공부를 하면 서로 편해요. 가르치는 사람도 막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배우는 사람들도 막 머리를 쓸 필요 없이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이 단어 나오면 O를 맞추고 이 단어 나오면 X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그냥 끊어서 외워버리면 되니까 서로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험장 들어가지고 형사법 시험 보려고 하는 거니까 궁극적인 우리 목표에 있어가지고는 반하는 행위여가지고 그런 건 안 하신 게 맞고, 항상 공부할 때 그래서 주관식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점도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형법 배운 거 가지고 이걸 다 풀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방송 어디다 찍어야 돼요? 여기다 찍어야 돼요. 주관식이 지금 300점이고 객관식이 100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 계속 막 커트라인 요새 막 얘기 또 나오던데 무슨 금컷이 어떻고 막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객관식 커트라인 저 별 신경 안 쓰거든요. 얘들 상담할 때.
어느 정도 딱 정말 망쳤다 정도만 아니고 평균값만 맞춰주면 결국 당락을 정하는 건 주관식 쪽이에요, 여러분들. 주관식 뭐 크게 뭐 객관식 맞을 애들은 주관식 크게 차이 안 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 주관식 쪽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배점 비율을 보면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객관식은 특히 형사 과목 같은 경우는 특히 형법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평균값은 맞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평가고 그러니까 실질 경쟁자라고 하죠. 바닥 깔아주는 사람들 말고 딱 커트라인에 애매하게 걸려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이에서는 객관식 몇 개 차이 안 납니다. 그 몇 개 가지고 당락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몇 개 차이는 충분히 주관식 커버가 되고 생각보다 주관식이 바닥인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기록 같은 거. 엉망으로 쓰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좀 있거든요. 형사 기록, 공법 기록 이런 것들은. 거기서 좀 상대적으로 끌어올리려면 객관식은 여러분들이 상대평가에서 남들보다 막 엄청난 우위에 막 하겠다라는 건 잘 안 돼요. 거기에 쓸 공력을 여기다 집중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남들보다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 잘 받는 것도 좀 답안 쓰고 이런 거에서 좀 강조를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커리큘럼 설명을 하면 좀 초반에는 막 이것저것 장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책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지금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예비순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비순환을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실 커리큘럼에서 순환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런 순환 커리큘럼 자체가 사실에서 넘은 거여가지고 사실로 따지면 기본 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순환으로 들어가죠. 일순환을 강의 컨셉으로는 단거나 정리라고 하는데 단거나는 어차피 기본 강의 때문에 해야 되는 거라서 일순환을 단거나 정리라고 하는데 기본 강의에 대응하면 그러니까 일순환이 심화 강의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 차근차근 처음부터 막 개념 설명부터 했던 내용 정리 한번 쭉 배우고 나서 일순환으로 넘어오면 이제 기본 개념 설명을 이제 쳐버리고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짧게 끊어가지고 빨리 한번 형법을 이해독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뭐야? 둘 다 내용 강의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같은 내용을 같은 책 가지고 두 번 돌리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기본 강의는 기본서라고 일순환을 다른 책으로 해버리면 새 책 가지고 하면 어차피 새 책처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때 쓴 기본서를 회차가 좀 빠듯하더라도 웬만하면 일순환까지는 가져갑니다. 일순환까지 기본서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시 시험장 들어갈 때 기본서 정리해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목표로 할 수 있고 충분히 그거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여러분들 형법도. 자, 그래서 1순환까지는 정리 강의에서 내용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2순환 들어갑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로 들어가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객관식 20문제에다가 사례 100점씩 매일 돌릴 거예요. 진도별로 맞춰가지고 지금 커리큘럼 나온 거 상으로는. 작년에는 객관식하고 사례를 쪼갰는데 올해는 합쳐서 들어갑니다. 자, 단순한 뭐야? 내용 정리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시험의 기본이 여러분들 뭐 수능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내용 정리한 다음에 그 내용 정리한 거 가지고 연습 문제 풀어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3수는 이제 최종 마무리 있는데 최종 마무리는 결국 이제 전체 내용 한번 훑는 거라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실질적 내용을 의의를 갖는 커리큘럼은 딱 여기까지야. 진모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판례, 최신 판례는 추가하셔야 돼요. 아마 이제 특강으로 진행될 건데 특강으로 진행되는 건 한 최근 3개년 정도로 끊습니다. 그러면 최근 3개년이니까 여러분들 최근 3개년에서 다루는 대다수의 판례는 뭐야? 지금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서라는 건 일단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서입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쳐낸 게 정리집이고 암기장 이렇게 되는 거고 기본서는 뭐야? 시험에 출제 가능한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한 것까지 전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서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 최근 3개년 판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여기서 추가해야 될 것 특히 중요한 건 뭐예요? 최근 1개월에서 6개월 판례인가 봐요. 책이 출간된 이후에 추가되는 판례도 있죠. 그리고 개정법 같은 거. 형법 뭐 개정법 크게 많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개정법이 있으면 개정법까지 해가지고 책이 출간되고 나서 바뀌거나 추가된 판례 개정법 이런 거는 판례 특강으로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에 이런 거 있어가지고 한 3개년 판례가 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아예 묶어가지고 한 4회 정도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특강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제 내년에 시험장 들어가는 기준, 내년에 뭐 졸업시험, 올해 졸업시험 뭐 하반기에 준비한다는 딱 그 목표를 했을 때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학원 커리큘럼상 가면 한 1순환 전에 1순환 하면 같이 해가지고 암기장 강의 같은 거 들어갈 거예요. 아마 종합반 같은 거 투투로 진행될 건데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비순환이나 1순환 예비순환을 제대로 정리했으면 정말 바쁘고 내가 여유가 없다 그러면 1순환을 생략해도 돼요.
왜냐면 같은 내용, 같은 교재가 한번 쫙 정리하는 거고 이미 기본 강의 때 했던 걸 다시 하는 거 여기서 빠뜨린 걸 여기서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두 번 똑같은 거를 어떤 완급조절만 해서 똑같이 돌리는 거기 때문에 예비 순환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책 정리한 사람들은 1순환 생략해도 된다고 해요. 선택사항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좀 어설프게 됐고 혼자 또 하기 애매하다 그러면 들어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비하고 1순환은 이어서 가는 거고 예비를 잘했으면 1순환 생략해도 되는데 예비 강의를 듣고 1순환 같은 거를 같이 듣거나 생략하거나 그러니까 들을 필요 없어 생략하는 사람들이 암기창 특강을 추가로 들을 필요 없어요. 교재는 여러분들 변시에 내가 시험장에 딱 막판까지 들고 가길 전에 딱 한 권을 제대로 딱 잡아가지고 그 책을 1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돌리고 반복해서 정리해가지고 완전히 내 걸로 소화해가지고 막판 시험날 전날 시험날 아침까지 보고 들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여러 권 잡으시면 안 돼요. 중복되는 것들을. 그래서 내가 기본서 라인으로 쭉 갈 것 같으면 이쪽 라인으로 가는 거고 내가 이쪽 라인을 못 탔다요 이제. 한 4월까지 시험 보고 한 4월까지 놀고 발표 나고 한 2주일 막 맨정신 막 정신 없고 살다가 막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런 기본서를 잡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싶을 때 그때 선택으로 차선책으로 들어간 게 암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암기장 따로 안 들으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듣지 말라 그래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라인의 투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 라인으로 해서 결국 이 순환이 합쳐지는 거긴 한데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는 선택사항이 이제 추가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건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추가되는 게 여기 이제 옵션인 건데 강의가 옵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출 해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출 해설이 그러면 시험 유형이 세 가지니까 선택 기출 해설, 사례 기출 해설, 기록 기출 해설 말하는 거고 선택 기출 해설, 사례 기출 해설 그러니까 강의가 세 개가 잡히겠죠? 뭐 정규든 특강이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강의는 선택사항인데 문제를 풀어보는 건 필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든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기출문제를 안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없어요. 뭐 수능이든 무슨 시험이든 마찬가지 9급이든 7급이든 변호사든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단 시험장에 들어갈 거면 내가 응시하는 시험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사시 같으면 시험의 차가 54, 제가 54회거든요. 50회가 넘어가고 60회가 넘어가니까 60회를 물리적으로 풀어보는 게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정리된 막 사례집을 푸는 건데 여러분들 시험 같은 경우 10년이 안 됐잖아요. 올해 것까지 해봤자 9개밖에 안 돼요. 회차로 따지면.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대한 기본 예의예요. 제가 사적 1대1로 상담할 때 이런 얘기, 너는 시험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다고 막. 왜 그래요? 문제를 안 풀어보더라고요. 기출문제를. 기출문제도 안 풀고 내가 응시하는 시험 문제 기출문제 제대로 풀고 정리도 안 하는 상태에서 막 이상한 사시기출이니 막 무슨 연수원 찌라시 막 기록 같은 거 막 추가로 들고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순서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변시기출 딱 선사기는 풀어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선택형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강의를 찍더라도 강의 안 들어도 된다 그래요. 선택형 객관식은 지금 기본 강의 이런 거 차근차근 했으면 충분히 혼자 풀 수 있습니다. 혼자 풀고 정리할 수 있어요. 객관식까지 여러분들이 왜냐면 강의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주관식은 또 여러분들이 처음에 혼자 정리가 애매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답안 쓰는 거나 이런 것도 틀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특히 사례나 기록 기출 해설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서 쓰고 정리하기 힘들다 싶으면 들어와가지고 같이 정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아니 뭐 인강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끊어 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요. 딱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내용 정리 2번 돌리고 내용 정리 돌면 선택형 같은 게 같이 풀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따로 투트려 가는 거예요. 기출 해설 답안 써보고 사례랑 기록 같은 거 써봐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본다는 건 객관식은 풀어보고 답 맞추는 게 객관식 푸는 거고 사례 같으면 주관식 같은 뭐가 푸는 거예요? 답안 풀고 기록 같은 메모까지 해가지고 실제 주관식 백제에다 답안까지 써보는 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해설을 줄줄 읽는다고 해서 풀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투트려 n분의 1 돌려보고 진모까지 가가지고 문제도 딱 2바퀴 돌리는 거죠. 기출문제 돌리고 진모로 연습문제, 중요문제 돌리고 막판에 이제 추가로 몇 바퀴 더 정리해가지고 시험장 딱 들어가면 시험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과정을 좀 짜셔야 돼요. 왜 이렇게 처음에 이 아까운 시간에 막 책도 안 들어 이런 계획 같은 걸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아까 형사 같은 경우 3과목 잡으라 그랬죠? 공법 같은 경우도 헌법, 행정법의 기록 3과목이에요. 여러분들 기록 꼭 마지막에 과목을 잡으셔야 돼요. 회차 조정만 하는 거고. 민사 같으면 지금 형사랑 공법이 최소한 1.5배에서 분량이 2배까지 들어가요. 왜냐면 지금 민사 같으면 민법에 민소법에 상법이 들어가잖아요.
기본 과목만 3과목에다가 거기다 민사 기록을 추가하고 민사 기록을 추가한다 그러면 이게 형사 같으면은 따로 과목을 잡을 거 없어요. 왜냐면 형법이랑 형소 배운 거 가지고 형사 기록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민사 같은 경우는 집행 보전 들어가고요. 요건 사실론 같은 따로 과목으로 잡아요. 이 과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연수원 과목 기준이에요. 연수원에서 수업을 할 때 형사 기록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민사 재판 실무라고 했을 때 민재실, 민사 판결서 작성 실무라는 그 책 들어가기 전에 선행적으로 같이 배우는 선행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목들을 나열을 해보면 형사 같은 경우는 형법이랑 형소법에서 배우는 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실무 과목들이. 근데 민사 같은 경우는 요건사실론이나 집행보전 같은 게 단순한 민법교재나 민소교재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추가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점 자체도 많고 상대적으로 분량, 공부해야 될 내용적인 분량 자체도 형사보다 한 1.5배에서 1.8배까지도 잡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과목 나열을 쫙 해가지고 이제 딱 1년 과정을 뭐 딱 기본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내년 딱 1월에 내가 시험장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직 1년, 그러니까 1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내년 1월에 딱 시험장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를 과목을 쫙 정리를 하고요. 이 커리큘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과목별로 예비 듣고 이거는 들을 시간 없으니 이거는 생략하고 이런 거 추가로 n분의 1하고 이거 듣고 이거 그 와중에 이것까지 n분의 1 해가지고 1년 달력을 짜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딱 하게 되냐면 이건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왜 이런 걸 생략할 수밖에 없어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과목을 쫙 나열을 해가지고 이거를 순환별로 과목별로 3과목이죠? 형사로 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과정이 곱하기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민사 같으면 곱하기 4가 기본인 거고 곱하기 5를 할 수도 있어요. 요건사실론이랑 집행보전까지 추가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1년 과정으로 n분의 1을 짜보면 이게 물리적으로 잘 안 나와요. 어쨌든 일요일 하루는 놀아야 되는 거고 특히 학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게 학교 수업도 따라가고 학교 행사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방학에 막 이상한 활동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쫙 따져가지고 자기 공부 계획을 1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세워보면 생각보다 이게 물리적으로 날짜가 안 나오는데 이건 좀 빼고 줄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래요. 사시 같으면 당장에 3과목 기록이 빠지잖아요. 그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1차 객관식을 보고 객관식 붙은 사람만 추려가지고 2차는 사례만 봐요. 또 사례 붙은 사람만 추려가지고 붙인 다음에 연수원 들여보내서 들들 볶아가지고 실무 과목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기록을 따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시 같으면 1차에서 객관식 보고 2차에 사례에서 보고 연수원 가서 실무 기록을 써요. 그러니까 단계 해가지고 아무리 짧게 잡아도 1차 한 2, 3년, 2차 한 1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 반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리고 연수원도 지금 2년 과정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한 5년여에 걸쳐가지고 단계별로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1년 만에 쫙 한번 보고 시험장 들어가서 한꺼번에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빡센 과정인 거고 여러분들 시험 체제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게을러가지고 이 과정을 전체 수강하는 게 빠듯한 게 아니라 시험 자체에 지금 커리큘럼 자체가 이상하게 잡혀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제도를 뜯어고칠 수 없으니까.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특출나게 선택형을 120%로 하겠다고 잡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선사기를 했을 때 전체 이 3과목을 잡았을 때 전체 과정을 100% 완벽하게 수행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80% 정도는 해가지고 구멍 없이 방어해서 시험장 들어가서 무난하게 붙어나겠다는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막 형사 선택형에 수석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버리시면 주관식 같은 데서 빵꾸 납니다, 여러분들.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로스쿨 같은 그 변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앉아가지고 하는 게 한 2, 3일 동안 한 10일 과정으로 무슨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1대1로 개인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한 1, 2회차, 2, 3회차는 계획만 세워요. 네가 기존에 뭘 했었냐 쫙 훑어보고 거기서 구멍 같은 거 찾아내는데 하루 걸리고 그거 가지고 남은 기간이랑 네가 봐야 될 거나 쫙 나열하고 그거 1년 동안 출력해가지고 쫙 짜는데 또 하루 이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는 걸 좀 공들여서 해야 되는 게 다른 시험에 상대적으로 변호사 시험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좀 잡아야 계획이 세워집니다. 계획을 세우려면 내가 당장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뭘 봐야 될지가 일단 잡혀 있어야 계획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반에 책진도 덜 나갈 때 하셔야 돼요. 이게 중반으로 넘어가면 당장에 지금 내가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같은 걸 따라가고 정리하는데 급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 같은 걸 세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초반에 들어놓고 초반에 하셔야 됩니다. 학교 같은 거 따지면 입학하기 전에 딱 입학할 때 딱 초반에 딱 들어놓고 3년 과정을 세우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 좀만 정리하면. 그래서 지금 한 걸 여러분들 이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각자 목표하는 바가 달라요. 지금 당장 내년 1월에 시험장 들어가실 분들이 있는 거고, 당장 올해 10월까지 해가지고 졸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당장 내가 이제 1년 차여가지고 3년 준비해가지고 시험장 이제 3년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각자 목표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학원 커리큘럼도 대충 작년 커리큘럼까지 참고하면 날짜도 대충 어느 정도 개강한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셔가지고 쭉 본인 계획을 내년 1월 거, 올해 10월 거 6, 80으로 가면 그러니까 6월은 좀 버리고 한 8월 정도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이면 지금 이 전체 과정을 언제까지 한번 끝내라 그러냐면 2년 차에 끝내라 그래요. 2년 차까지 딱 2년 동안 해가지고 전체, 그러니까 민영공이죠. 형사만 할 것도 아닌 거고, 민영공 전체 과정을 2년 차에 끝내라 그래요. 그리고 3년 차에는 2년 차까지 했던 걸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6, 80모가 졸업시험을 들어가기 때문에 6월 시험을 준비하는 게 원래는 목표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럼 딱 2년 차 이걸 다 끝내고 3년 차 상반기에 전체를 한 바퀴 다시 돌리고 6, 80을 딱 6월 시험 제대로 보고 2달 동안 또 돌려가지고 8월 시험 들어가고 2달 동안 또 한 바퀴 들 10월 시험 들어가 졸업시험 통과하면 변신 붙어요, 여러분들. 2년 차 때 이거를 빠짐없이 하고 상반기에 2번 돌리고 2번째 돌리고 6월 시험 보고 3번째 돌리고 8월 시험 보고 4번 돌리고 8월 시험 보고 변시 들어갈 때까지 또 2바퀴 한 더 돌릴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전체 과목을 돌리고 변시 들어가는데 떨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중간에 빵꾸가 나고 한구막에 막 누락이 생기고 이런 게 어그러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전체 과정을 그런 식으로 쫙 돌렸을 때 웬만하면 변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1년차 때도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1년차 때 대충 그냥 학교 수업 따라가고 이런 데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이런 걸 못 잡고 정신 차리다 보면 막 3년차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초반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계획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세 과목이에요, 세 과목. 이것 좀 제발. 형사 기록을 과목을 따라 안 잡으면 무슨 사단이 나냐면 당장 내년 1월 시험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한 가을쯤 돼요. 한 가을쯤 돼가지고 내가 형사 기록이랑 공기록은 한 번도 안 봤네 막 이런 문제도 생겨요. 실제로 막 가을에 상담 같은 거 하면 공기록은 여태 한 번도 안 봤는데 막 이런 사람 되게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말 안 했지만 여기 선택 과목, 민형공에 선택 과목 들어가잖아요. 선택 과목 주관식이고 은근히 선택 과목도 구멍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선택 과목은 그야말로 진짜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기출문제만 한번 딱 정리하고 들어가도 웬만하면 선택 과목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구멍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계획 세우다가 민법 보다 끝나는 거예요. 민법 보고 형법 보고 허덕허덕 하다가 공법 막 바쁘니까 어떻게 보다가 선택 과목은 기출문제 한번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같은 게 구멍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출발은 뭐야? 계획을 안 세워서 그래요.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막 당장 하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막 치이다 가면은 결국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빵꾸 나는 게 항상 순서가 민형공으로 가잖아요. 공기록, 행정법,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한 겨울쯤 되면 빵꾸 나가지고 막 울면서 찾아와요. 이거 정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 무슨 찌라시 같은 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초반에 그런 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들어가 봅시다.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네, 초반에는 내용 안 들어가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형법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형법이 뭐냐고 하면 뒤에서 뭐 이제 바로 의 개념부터 나오긴 하는데, 자, 우리가 형사법이라고 하면 어쨌든 메인 과목은 형법하고 형소법이잖아요. 자, 형법은 뭐예요? 뭐 뒤에서 바로 의 나옵니다. 안 써도 돼, 이런 것들은. 형법이라는 걸 딱 정의를 해봐라 그러면 간단히만 쓰라 그러면 그냥 어디 막 고등학교 특강 같은 거 가가지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막 하면은 형법이라는 건 범죄의 형벌을 정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뒤에 가면 바로 처음에 나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그냥 뭐예요? 이 문장을 한자로 줄여놓은 걸 불과해요. 범죄와 형벌은, 죄와 형은 법에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법에 정한다는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로 해가지고 그냥 줄여놓은 걸 불과합니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 이게 형법의 기본 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유명한 범죄 뭐야? 살인죄 같은 거.
형법 250조 1항, 그러니까 형법이니까 어떻게 돼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250조 1항을 펴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는 게 살인이다라고 써 있는 거야. 그게 살인죄, 범죄다. 사람을 살해한 거다라고 써 있는 거고,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에 대한 형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